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2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자라온 집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항상 불만이 많고 날이 선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싶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며 짜증을 내셨죠. 오늘 회사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놈들이 사람을 뭘로 보는 건지 몰라. 그 한마디가 시작되면 저녁 내내 엄마는 아빠의 화풀이 대상이 되곤 했어요. 엄마는 집에서는 불만만 쏟아내고 가족보다는 바깥일을 우선시하는 아빠 때문에 늘 외로워하셨죠. 저한테조차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라도 결혼하면 항상 우는 가정, 서로 존중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해. 집이 이렇게 답답한 곳이면 안 돼. 그래서일까요? 어린 시절의 영향인지 저는 저희 아빠와는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요. 결혼을 한다면 꼭 그런 사람이랑 만나서 저의 가정 환경과는 달리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이루어진 자리였어요. 그날은 회사 일로 지쳐있던 날이었는데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너한테 딱 맞는 사람일 거야.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격도 유쾌하대. 네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막상 약속 시간이 다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약속에 조금 늦었는데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좀 늦었죠. 대신 따뜻한 커피라도 드릴게요. 뛰다가 손이 얼어서 온기를 좀 나눠드리려고요. 초면임에도 너무 자연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어요. 정말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걸요. 대화를 진지하게 들어주다가도 적절한 농담 한마디로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게 참 매력적이었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남편의 유쾌함과 따뜻함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고 투덜댄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오늘 사직서 던지고 싶었어. 너무 스트레스야.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던지긴 왜 던져? 그러다 사장님 맞으면 큰일 나잖아. 슬쩍 책상 위에 놓고 와. 그러면 안전하게 퇴사할 수 있어. 그 말에 한참을 웃었어요. 진짜 고민도 잠깐 잊을 만큼요. 남편은 늘 그렇게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또래 남자들과는 달리 정말 가족도 소중히 여겼어요. 한 번은 명절 전에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엔 사촌 누나네 집에 들어야 할 것 같아. 조카들이 나를 너무 기다린다고 하니 미안해서. 솔직히 서운한 마음보다 그런 남자를 만난 게 뿌듯했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 연애하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워낙 유쾌하고 긍정적이라 다툴 상황도 없었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죠. 제가 이런 남자라면 평생 든든할 거라고 믿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저를 웃게 해주는 남자,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라면 제가 꿈꿨던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연애와는 다르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결혼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는 나름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했죠. 하지만 그 마음은 얼마 못 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며느라, 우리 영수가 잘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니? 너도 이렇게 차려줘야 해?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기에 감탄만 했어요. 어머님이 워낙 손이 크셔서 한번 상을 차리면 수라상 못지 않았거든요. 와, 어머님, 어쩜 음식을 이렇게 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어머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전이었죠. 결혼 후 시어머니의 밥상 사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게 도착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푸짐하게 차린 음식을 찍어서 보내고 밥상이란 이렇게 차려야 한다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죠.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초반에는 저도 웃으며 넘겼어요. 그저 시댁 어른 말씀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려고 했죠.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 점점 부담이 커졌어요. 나중에는 밥상 사진을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밥상 사진도 매번 찍어서 보내라고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며느라, 너희 집은 오늘 뭐 먹었니? 영수가 뭐 먹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봐야 알겠다. 하루는 정말 간단하게 끓인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반찬 2개로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죠. 며느라, 오늘 저녁은 뭐 먹었니? 내가 일일이 말 안 해도 밥상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거라. 속으로는 짜증이 밀려왔지만 어머님께 오늘은 간단히 먹는다고 했다간 무슨 말을 들을지 뻔했기 때문에 억지로 웃으며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답장이 정말 속을 뒤집더라고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네. 근데 남편 밥상은 이거보단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이러면 영수가 힘을 못 낼 텐데. 그놈의 밥상에 어찌나 목이 메는지 정말 기가 차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 차린 밥상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반복되니 점점 지쳐갔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정말 둘 다 너무 피곤한 날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남편도 피곤해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였죠. 밥을 차릴 기운도 없어서 둘 다 합의하에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어요. 오늘은 그냥 라면 먹고 쉬자. 둘 다 너무 피곤하잖아.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고 저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이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죠. 며느라, 오늘은 뭐 먹었니? 밥상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차려놓은 건 고작 라면인데 이걸 보내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좀 피곤해서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간단히? 간단히 뭐 먹었는데? 그래서 사진은 왜 안 보내? 사진을 보내봐야 뭘 먹는지 알지? 순간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야 하나 고민했어요. 보내지 않고 넘기고 싶었지만 어머님의 잔소리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라, 내가 네가 차린 밥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진 하나 보내는 게 어려워? 영수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밥은 제대로 차려줬는지 내가 봐야 마음이 놓이지.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국 저는 라면을 찍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이 거기서 끝날 리가 없었죠. 사진을 확인한 어머님은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세상에, 라면? 이게 말이 돼? 남편 밥을 라면으로 해결한다고? 내가 너처럼 살림했으면 영수가 여기까지 못 왔어. 내가 새댁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된장찌개 하나쯤은 끓였단다. 이러고 네가 우리 영수를 잘 챙긴다고 할 수 있어? 저는 어머님의 잔소리를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태연하게 라면을 먹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참 동안 이어지던 잔소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혼자 다 받아야 해? 그런데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라면 사진 보낸 거 나름 웃기지 않았어? 다음엔 뭐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서 멋지게 세팅해서 보내면 되지. 어차피 엄마 사진으로 보면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해. 저는 남편의 그 가벼운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실망감이 올라왔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버거울 수 있겠다는 걸 그냥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 본격적으로 첫 명절을 앞두고 시댁에 가는 길에는 정말 긴장이 많이 됐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 뭘 잘해야 할지 고민도 많았고 괜히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거든요. 명절 당일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주방으로 가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며느라, 거실에 먼지가 좀 쌓였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청소를 잘 안 한다던데? 너도 그런 건 아니지? 이참에 거실 한번 닦아보는 게 어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시아버지도 소파에 앉아 계시고 시누이도 거실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해야 한다뇨.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지금 가족들 다 모여서 이야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청소를 하면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따가 끝나고 제가 정리할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아버지가 말을 보태셨어요. 아이고, 뭐 그런 걸 부끄러워하냐. 집안일이란 건 하면 할수록 늘고 또 이런 때 잘 보여야 며느리 점수 따는 거지.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 이번엔 시누이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새언니, 명절엔 뭐든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부탁하시면 해드리는 게 좋죠. 오빠도 어릴 땐 집안일 많이 했잖아요. 새언니가 깔끔한 거 보여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때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래도 남편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치도 없이 한술 더 뜨면서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엄마가 좋아하시면 우리 둘 다 점수 따는 거잖아. 여러분, 오늘 거실이 반짝반짝해질 겁니다. 우리 여보의 놀라운 실력을 기대하세요. 그 말에 거실 분위기는 웃음으로 가득 찼는데 저만 혼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바닥을 닦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들이대며 장난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자, 우리 여보의 집중력 100%. 이런 자세 어디서 보겠습니까? 우리 와이프 정말 멋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속에서 울컥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아버지랑 시누이까지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자세가 딱인데. 며느라, 조금 더 닦으면 좋겠네. 새언니한테 오늘 우리 집 청소 다 맡겨야겠네. 오빠 결혼 잘했어 진짜. 청소를 다 끝내고 나서 겨우 물 한 잔을 마시며 앉아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왜 장난만 치고 있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유, 어머니도 그냥 재미로 하신 거잖아. 여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좀 깔끔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여보, 오늘 청소하는 모습 되게 귀엽던데?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화가 나 있고 창피했는데도 그걸 귀엽게 봤다뇨. 그날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제가 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첫 명절의 거실 청소 사건도 잊을만 하면 떠올라 속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여보, 어머니가 원래 조금 그러신 거 이제 다 알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할 때마다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는데 시작부터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라, 요즘 너희는 애 계획 언제쯤 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애 얘기는 남편이랑도 천천히 논의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걸 물으시니 좀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지금 계획 중인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말을 이어가셨어요. 며느라, 애는 너무 늦으면 안 돼. 특히 아들이 꼭 먼저 나와야 해. 우리 집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애를 언제 낳을지도 고민스러운데 갑자기 성별까지 정해놓으시다뇨. 그날은 억지로 웃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님의 이세에 대한 간섭이 시작됐어요. 며느라, 이제 슬슬 손주 소식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집은 아들이 첫째로 태어나야 집안 기운이 좋거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서 큰일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까지 맞장구를 치며 한마디씩 얹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맞아. 우리 집은 대대로 첫째는 아들로 이어왔어. 요즘 그런 건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던데. 노력 좀 해봐라. 심지어 시누이도 장난스럽게 덧붙였죠. 새언니, 원래 우리 집은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잘해봐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리는 느낌이었어요. 가족들이 농담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저는 혼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남편이라도 나서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시댁 분위기나 열심히 맞추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말씀처럼 첫째는 아들이면 더 좋긴 하지. 아들 낳으면 우리 어머니가 더 좋아하실 텐데. 안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자 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스트레스에 손까지 떨며 말을 이어갔어요. 애가 언제 태어나든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 왜 어머님이랑 가족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 나한텐 부담될 건 생각도 안 해?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웃으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우 여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우리 엄마가 그냥 재미로 하신 말씀이잖아. 다들 농담으로 하는 얘긴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 순간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시댁 식구 앞에서 이런 상황을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참기 힘들었죠. 그 자리에서는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여보, 오늘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다 쳐도 당신은 왜 거기서 같이 맞장구를 쳐?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니, 어머니가 그냥 한 말이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리고 막상 우리 애 낳으면 딸이든 아들이든 어머니는 기뻐하실 거 당신도 알잖아.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가장 기대고 싶었던 사람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이 관계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날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이번에도 피곤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며느라, 내가 요즘 너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영수가 요즘 밤마다 기운이 안 난다는 것 같더라.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지 감이 안 잡혔죠. 아, 네 어머님,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그건 말이야, 부부 사이 잠자리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거야. 며느라, 네가 밤에 남편 기 좀 살려줘야지. 남편을 기운나게 하는 건 아내의 몫이라는 걸 몰라? 순간 어머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머님께 되물었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이어가셨어요. 며느라, 네가 알아서 잘 해야 해. 우리 영수가 요즘 들어 기운이 없는 걸 보면 네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심이 몰려왔어요. 겨우 참아가며 전화를 끊었지만 제 마음속엔 아주 불쾌하고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 어머니가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당신 요즘 기운 없는 게 나 때문이 아니냐고. 내가 부부관계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처음엔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유,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냥 흘려들어.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 저는 순간 참았던 화가 터졌어요. 그냥 흘려들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우리 부부관계를 가지고 어머님이 왜 간섭하시는 거냐고. 그리고 당신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여전히 태평했어요. 아니, 어머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지. 너한테 뭐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과민 반응? 당신 어머니가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도 당신은 늘 반감만 하고 내 마음은 전혀 신경 안 쓰잖아. 당신은 늘 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만 하지. 내가 그걸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순간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걸. 어머니가 뭐 얼마나 심한 말을 하신다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심이 무너졌어요. 그래, 당신은 모르겠지. 왜냐하면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잖아. 나는 이 결혼 생활에서 당신한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늘 싸워야 하고 혼자서 견뎌야 하니까.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나 더는 못 참아. 이 결혼 이제 끝내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저 스스로도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이 결혼에서 내가 느껴온 외로움과 무력감을 모두 쏟아냈어요. 짐을 싸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결혼 생활은 나 혼자 끌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짐을 싸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은 한참 방 안에 서성였어요. 뭔가 말을 꺼내려고 애쓰는 게 보였지만 결국 꺼낸 말은 한숨 섞인 한마디였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혼이라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추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심한 건 너야.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참아왔는데 당신이 정말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야?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하면 뭐가 달라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짐을 다 싸고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울컥하는 마음에 애써 가라앉히며 겨우 목소리를 냈죠. 엄마, 나 더는 못 참겠어. 친정으로 가야겠어.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네가 고생이 많았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 안 해도 안다. 짐 챙겨서 어서 와.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엄마, 미안해. 결혼한다고 떠난 딸이 이혼한다고 다시 돌아가려니 너무 죄송해서.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할 필요 없어. 넌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어떤 일을 겪었든 내 집은 네 자리야. 아빠도 네 얘기 들으면 똑같이 말할 거다. 그때 아빠가 전화를 바꿔 받으셨어요. 누가 우리 딸을 그렇게 힘들게 한 건지 집에 와서 다 얘기해봐라. 네가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면 됐다. 네 자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얼른 와. 엄마와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에 짐을 챙기는 손길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가 들이닥치듯 들어왔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라 잠시 굳어버렸는데 시어머니는 집안에 쌓여있는 짐을 보자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며느라, 이게 뭐야? 네가 진짜 이혼한다고 해서 이렇게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이혼도 그렇지. 애도 하나 없이 나가겠다는 게 말이 돼? 갈 거면 손주라도 낳고 떠나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다시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가 우리 영수랑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책임을 다 하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집안 대를 끊겠다는 소리야 뭐야? 시아버지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대를 잇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혼이라니. 네가 지금 이 집안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냐? 가뜩이나 화나는 마당에 시누이까지 비꼬듯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새언니, 솔직히 시댁 입장에서 아들 얘기 좀 할 수도 있지. 그게 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새언니만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저는 그 뻔뻔한 인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지만 꾹 참으며 다시 짐을 챙겼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제 손에서 짐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짐 싸지 마. 애부터 낳고 나가라고. 네가 부부관계도 제대로 못해서 아들이 안 생긴 거 아니야. 네가 책임져야지.
그 말이 나오자 저는 결국 한계에 도달했어요. 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어머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웃기시네요. 아들이요? 손주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당신 아들이 먼저 제대로 된 남편이 되었어야죠. 제가 이 집에서 아내로도 며느리로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애를 낳고 가라뇨. 제가 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더 격분하더니 뒷목을 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라, 네가 이런 태도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네가 알아? 네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안 됐어. 제가 말하려는 찰나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 말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도 울컥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네가 지금에서야 소리치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단 한 번이라도 네가 제대로 들어준 적 있어? 남편은 머뭇거리며 아무 대답도 못했고 시댁 식구들은 다시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않고 다들 자기 할 말만 하는 모습이 아주 질리더군요. 그래서 짐을 움켜쥐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됐고 전 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품고 다 같이 잘 사세요. 그렇게 아끼는 아들 그대로 반품해 드릴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숨을 쉬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며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억압에서 벗어나니 제 안에 있던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말없이 힘이 되어 주었죠. 엄마는 하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잘 버텼다 우리 딸.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 집안에서 너 혼자 다 끌어안고 살지 않아도 돼.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혼 후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댁에 얽매여 제 일조차 제대로 못했던 그 실력과는 달리 지금은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제 아이디어와 기획이 빛을 발휘했고 상사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했어요. 덕분에 우리 팀이 성과를 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평가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도 만났어요. 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 진짜 이혼하고 나서 더 잘 됐네.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답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유를 얻은 효과인가 봐.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은 점점 더 활기를 찾았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성과를 올린 뒤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축하를 받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이라는 선택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워줬구나 하는 생각이요. 이혼한 후 몇 달이 지나고 제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겹지인을 통해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죠. 남편은 이혼 후 혼자 살게 되면서 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챙겨준 밥이나 생활 관리를 당연하게 여겼던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 챙기지 못해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영수?
요즘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더라. 밥도 대충 때우고 맨날 술만 마시느라 집은 엉망이라던데? 회사에서도 성과가 없어서 평가도 안 좋고 기운이 없어 보인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본인이 똑바로 처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혼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나를 버렸다는 식으로 하소연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네 시어머니 말이야. 주변에서 다들 듣는 얘기가 너희 이혼한 게 자기 탓 아니라고 우기고 다닌대. 그러면서도 영수 혼자 사는 거 보면 속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 겹지인들을 통해 시댁 식구들의 얘기를 전해들으면서 문득 시댁 식구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지금의 상황에 얼마나 대비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자신들이 언제나 옳고 제가 문제라는 태도로 저를 몰아붙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후회의 나락 속에 빠져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죄책감이 느껴졌겠지만 지금은 그냥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그 인간들이 후회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저를 잃으면서 자신들이 누리던 걸 잃었다는 점일 거라는 걸요.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더라고요. 이혼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제 일상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회사 건물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유리문 너머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고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건물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건물 로비로 나서자마자 저를 발견하고는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왔고 시어머니는 제 앞을 막아서는 듯 팔짱을 끼고 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며느라, 내가 너한테 정말 이렇게까지 부탁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제발 영수 좀 봐줘. 이혼 후로 애가 혼자 살면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직장일도 엉망이고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건 영수 씨 스스로의 문제예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제가 뭘 더 해야 하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이 붉어지더니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그땐 내가 잘못했어. 네가 힘들었다는 것도 이혼 후에야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부탁 좀 하자. 영수 좀 돌봐줘. 손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얘가 정신 차리게 해줘. 그 말에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네가 떠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다시 시작하자. 어? 이번엔 다르게 할게.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이건 영수 씨만 정신 차린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저한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시기 전에 영수 씨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며느라, 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정말 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손주 얘기도 안 꺼낼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출 테니까. 그 순간 신우이가 끼어들며 비꼬는 말투로 덧붙였어요. 새언니, 이혼하고 잘 나가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오빠는 깔끔하게 잊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혼자 힘든 사람 냅두고 그렇게 차갑게 구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똑바로 신우이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죠.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오빠를 네가 돌봐.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 그 와중에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황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건물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이만 나가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매달리려고 하자 경비원이 조금 더 강하게 제지하기 시작했어요. 약간의 몸싸움 끝에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마침내 시댁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눈빛을 저에게 던지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눈을 피하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냉정하게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죠. 시댁 식구들이 경비원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이 후련하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밖에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나가고 있었죠. 그 모습은 저에게 묘한 통쾌함을 안겨줬어요. 그동안의 제 삶을 떠올려 보니 시댁의 요구와 간섭, 남편의 방관 속에서 제 자신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댁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럴수록 저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외로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떠났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혼이 쉽다고 하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고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용기를 드리고자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고 나 자신을 찾는 선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 중심을 찾을 때 비로소 진짜 내 삶이 시작될 테니까요. 저는 이제 한층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려보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